표와 표시랑 발언을 인사하고자 합니다. 탈원전과 장만한 지출이 초래한 한전 부실화는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관련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올해 1분기에 킬로와트 시당 13.1원 인상, 네. 그리고 이번에 8원 네. 인상. 이게 다 한전 적자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그렇죠. 적자가 뭐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현재 한국전력이라는 회사의 누적 적자가 44조 원에 44조요. 이 숫자 맞아요? 저는 이 숫자 맞습니다.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작년에 네. 적자가 38조, 올 1분기에 이미 6조가 났거든요. 이게 민간 기업이었다면 이미 파산하거나 망했겠죠. 네. 근데 그동안의 한국전력의 적자 추이를 한번 보면은요. 2021년 4분기부터 뭔가 조짐이 안 좋죠. 그러다가 작년 한 해 동안에 어마어마한 적자가 납니다. 44조 원이란 액수. 우리나라의 1년 예산 600조라고 잡으면 8%에 해당하는 게 한국전력 하나의 회사가 지금 내고 있는 적자 폭입니다. 그걸 메우기 위해서는 뭐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네. 그런데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적자가 나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탓이다. 그리고 방만한 경영 탓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네. 이렇게 적자 폭이 커진 이유는 요금을 안 올려서입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대전제고. 대전제. 예. 네. 근데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왜 나왔느냐. 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야기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전의 방만 경영,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을 네. 꼽았고요. 방만 경영에 있어서는 뭐 실제 한국전력이 있었던 이런 적자 상황에서도 성과급을 줬다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었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한전의 자구 체계도 포함이 됐었죠. 그렇더라고요. 반납 얘기도 나오고. 예, 반납, 동결, 뭐 고위 임직원들의 뭐 동결들이 나왔고. 네. 근데 하나 더 좀 이슈가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한전 공대 문제인데 이건 자구 체계는 없었으나 어제 산업자무부 장관도 한전 공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한전 공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올해에도 이런 적자 상황에도 한 1,500억 정도를 계속 출연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이 한전 공대 이슈가 또 한전 자구 체계 앞으로도 또 하나의 좀 화두로 남아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1,000억 단위니까 44조 1,000억. 이거는 뭐 아주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네요. 그렇죠. 그러네 네. 비율 네. 자체가 이게 좀 예, 적긴 예, 적네. 예. 탈원전은 그러면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었던 걸까요? 그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에 원전 가동률이 있었었는데 네. 뭐 MB 정부 때는 90%, 박근혜 정부 때는 80%. 이게 문재인 정부 때 70%까지 떨어졌다. 네. 이렇게 됨으로써 발전하는 데 있어서 가스와 석탄 비중이 높아지게 됐고 여기에서 국제 가스 가격,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런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 그래서 탈원전이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네. 이렇게 되자 바로 민주당 쪽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죠. 네. 원전 가동률이 떨어진 것은 탈원전 정책 때문이 아니라 안전 보강이나 이런 기타 등등 이유로 가동률이 떨어진 것이고 네. 결과적으로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국제 원자재 가격 폭등,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있는 천연가스 가격 급등 때문이 아니냐. 네. 또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을 제가 함께 전해드립니다. 네. 볼까요? 한번 구조를요. 한국전력의 큰 틀에서 어떻게 회사를 운영하느냐를 보게 네네. 되면 한국전력은 민간 전력 회사로부터 전력을 사다가 네. 그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파는 파는 거죠.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이 민간 전력 회사들은 최근 일어났던 국제 천연 가격 급등이 있으니까 네. 당연히 단가를 올려서 팔았겠죠. 연료가 많이 예, 드니까. 그런데 그걸 받은 한전은 국민들에게 팔 때 싸게. 원래는 이 중간 사람이 더 붙여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근데 이거를 마진을 더 포기하고 팔게 되는 그런 역설이 나오는데 원가는 얼마예요? 이걸 이제 예를 콩으로 들면. 두부로 예. 한다면 1,000원에 사왔어요. 네. 한국전력이. 이것을 이제 국민들에게 팔 때는 642원. 그러니까 원가 회수율이 64%밖에 안 된다. 358원 적자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걸 비율로 따지면 네. 팔 때마다 거의 35%의 적자를 보면서 네. 팔고 있으니 어허. 이제 이게 계속해서 오게 되는 거였고 그러려면 요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이 가격을 계속해서 못 올리고 있으니 이렇게 천문학적인 적자가 쌓였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전기를 만드는 데 드는 연료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원가가 많이 높아졌단 말이죠. 네. 저 그러면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것 때문에 많이 올랐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그 정도 공부하거든요. 네. 그럼 전쟁 끝납니다. 언젠가 끝나겠죠. 언젠가 끝나겠죠. 그러면 네. 이것 좀 근원적인 문제는 해결되겠군요. 일단은 개선은 있을 겁니다. 네. 근데 거기에 첫 번째 조건은 국제 원자재 가격, 가스라든가 석탄, 석유 가격이 대폭락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2021년 이전 수준까지 가야 되니까 그러려면 뭐 경제 대공황, 경기 침체까지의 그런 조건이 필요하고 이 역시도 기존에 본 적자를 해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쌓여 있는 이 적자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렇죠. 더 이상 추가 적자는 안 나겠지만 결과적으로 요금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우리나라의 요금 인상이 많이 뒤처졌습니다. 가령 일본만 해도 비슷한 구조에 거의 2배, 80% 이상을 최근 인용을 올렸었고요. 유럽은 말할 것도 없죠. 거기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격탄을 맞았으니까 뭐 3배에서 5배가량 올렸는데 해외는 원가가 올라가는 만큼 전기 요금을 많이 올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번에 올린 것까지 합쳐도 한 45% 인상이니까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올려야 될 때도 굉장히 덜 올리게 됐고 네. 이게 이제 한전의 어마어마한 적자에 또 이해가 뭐 이런 되는 말을 하면은 이 전기 쓰는 국민들한테 욕 먹을지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요금을 그러면 안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궁금한데요. 정답이 뭐야라고 한다면 유명무실한 뭐 원가 연동제 또 있으나 마나한 전기위원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우리는 원가에 맞춰서 전기요금이나 공공요금도 인상한다 이렇게 정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거의 유명무실화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정치 문제를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우리나라는 이 공공요금을 굉장한 정치의 수단으로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올리면 욕 먹어. 어떻게 되겠어요? 욕 먹어. 먹죠. 욕 왜? 먹고 표 욕 먹어. 떨어지죠. 예, 표 떨어지죠. 예.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 안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원가 연동제다 아니면은 산자부 산하의 전기위원회나 뒀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은 힘을 못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안 올리고 있는 이런 모순들이 뭐 진행돼 왔었던 거죠. 그래요. 1분기에 13원 좀 넘게 올렸고 네. 오늘 8원이 올라갔습니다. 이 적자 해소에 좀 도움이 되나요? 한 2조 6천억 정도가 도움이 된다라고 하니까 사실 네. 결과적으로 비율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정부에서 요구하는 인상 총액은 킬로와트 시당 한 50원은 올려야 돼. 근데 우린 1분기에 13원 올렸죠. 지금 8원 올렸죠. 그러면 21원이니까 올려야 될 부분의 절반도 절반도 안 못 되네. 올렸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적자 해소되는 거야라는 거는 굉장히 앞서간 이야기다. 아니 적자가 지금 44조인데 네. 이번에 올려가지고 사실 우리 부담 크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근데 이걸로 해결될 수 있는 게 뭐 2조 정도다. 그러면 42조 정도 남는 건데 그러면 3분기, 4분기 또 엄청 올리겠구만요. 저는 올려야 된다라고 보여지지만 내년에 뭐가 있죠? 내년에요? 내년 중요한 행사가 있죠. 4월에 20일 총선이 있죠. 총선이 있죠. 네. 총선. 그러니까 일단 4분기에는 전기요금이든 가스요금이든 건드리지 못한다는 게 정설이고요. 평생 선거가 있으면 좋겠네요. 평생 선거. 그나마 3분기 한전은 정도에 어떡하고. 한 번 정도 올릴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런 회사였다면 벌써 망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한전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빚을 내서 빚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적자의 빚까지 있어요? 예, 빚을 어마어마하게 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빚도 이렇게 많이 못 지는 건데 작년에 한전법을 개정해가지고 한전이라는 회사는 자본금 더하기 적립금의 2배까지밖에 채권, 이 빚을 못 지는데 이걸 5배까지 이제 지게 질수 일단 있게끔. 한전채를 일단 질 수 있는 만큼 져라. 그 빌려서 생활해라라고 일단 했는데 네. 그 한도도 차가고 있어요. 그 최종 한도가 104조인데 이미 70조도 훌쩍 넘어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에 하나 이런 구도에서 최악을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가스 가격, 석탄 가격, 국제유가 또 튄다. 그러면 한전채를 더 많이 발행해서 빚을 더 내겠죠. 근데 발행할 수 없다며. 100조까지 다 차면 예. 돈이 없잖아요. 그럼 이자도 못 주잖아요. 그럴 때 이자 지금 얼마네요? 지금 하루에 한 30억 정도가 하루에 30억 이자로 내요? 30억 정도 이자를 나가고 하루에 있거든요. 30억이 네, 나간다고요? 예, 현재 지금 기준으로는요. 보니까요 한전 부채가 192조래요.
그렇습니다. 부채가 예. 192조. 그러니까 채권 발행도 이제 못하니까 아예 돈이 없는 거죠, 회사에. 이렇게 될 경우엔 어떻게 되느냐. 한국전력은요, 법상 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국가가 책임을 져줘야 되기 때문에 네. 바로 그러면 공적 자금이 투입됩니다. 근데 그 돈은 또 무슨 돈이냐? 그러니까 세금입니다. 아, 세금. 그래서 지금 요금 안 올리고 뭐 이래서 일시적으로 좋아 보이지만 이 정도의 방만이 쌓이게 되면 네. 또 돌아 아, 세금이 투입되게 국민 몫으로 됩니다. 결국 맞습니다. 돌아올 돌아가게 것이다. 됩니다. 그러면 네. 이제는 겁 많이 주셨으니까 문제도 이제 다 알았습니다. 해결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해결. 가장 큰 원칙은 일단 요금의 정상화가 일단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올리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아무도 못하고 말씀 함부로 하시네요. 네, 정치권도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지만 네. 결과적으로 이 과정을 거치되 어. 다만 사회 취약계층의 문제들은 있겠죠.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책. 또 하나가 소상공인 분들이 실은 작년 겨울에, 그러니까 작년에서 올해 넘어온 겨울에 난방비 때문에 어마어마한 폭탄을 맞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어떤 대비책과 함께 이제 요금의 정상화가 필요하고 중장기적인 플랜으로는 우리나라도 뭐 전기위원회든 전기요금위원회든 이제 정부나 정치권에 좌우되는지 않는 독립적인 결정기구를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라든지. 여야가 모여서 다 모여서 이것을 정해놔야 아, 그럼 전기요금 엄청 많이 오를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자, 경제 전문가로서 네. 어느 정도까지 올리는 게 맞다고 보세요? 일단 저는 절반 이상, 이번에는 전 부족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50원을 올렸어야 되는 거라고 친다면 예. 이번에까지 올렸던 것이 뭐 이 절반도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선생님. 그 산업용 전기 그거를 좀 올리면 안 됩니까? 그 OECD 평균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은 낮거든요. 지적을 했거든요. 예리한 지적이에요. 최고이고 좋은 지적을 예리합니다. 했는데 우리가 똑똑해요. 제가 돈 나가는 예. 건 좀 관심 있게 봅니다. 이 누진제 얘기를 하려면 네. 지금부터 다시 우리가 1시간 한 500인 모여가지고 네. 산업용 예. 또 가정용 이걸 누진제를 어떻게 바꿀 네. 것이며 거기에 또 상업용 이런 것까지를 완전히 뜯어 고쳐야 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산업용 전기. 예. 산업용 산업용 전기. OECD 예리했어. 평균보다 낮아. 예리했어. 예, 여기서 예. 누진제 네, 또 한 번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